참을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장 가서도 계속 모든 일에 다 간섭을 했는데 하와이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때 정계 은퇴 선언했을 때 정말 은퇴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안 믿었어요. 국회의장 추미애, 국무총리 유시민, 당대표 김민석, 법무부 장관 정청래, 공수처장 최강욱. 민주당으로 영입되는 것은 민주당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재명 후보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또 최초로 설수를 해버린다? 그럼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득이 될 게 없으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선 이후에 합당한다는 얘기니까 합당한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통합된 국힘의 당권을 잡는다. 홍준표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참. 한국어는 샤트리아어 쓰시는 분 저를 혼내시네. 총리 설문 자체가 배군기 큰 잘못한 겁니다. 아이고. 하지 말까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벌써 1,500분 가까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현재 어떻게 나왔어요? 찬성 7%. 7%. 반대 93%. 7%는 안 되는 거예요. DOEY 킴님, 배군기 총리. 그럼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냥 정어리 TV 한다니까요. 예. 7%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홍준표 총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요즘 이제 홍준표가 차라리 그때 노무현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말 듣고 내가 민주당 갈 걸 잘못했다 막 이런 거를 올리고 국민당에다는 너네들이 정말 국민의 짐당이지 정남이 떨어진다 빨리 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이재명 후보는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진보 보수가 어디 있냐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보 보수 다 아우르는 차원에서 국무총리 홍준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요, 김유정 의원님?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아니면 이 홍준표 측에서 나온 이야기니까요. 뉴스의 이 소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양측에서 민주당도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뭐 본인들 다 부인을 하고 있어서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나눈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글쎄요 이미 정계 은퇴를 본인 입으로 선언을 했는데 지금 가장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절대로 정계 은퇴를 못할 것 같고 첫째. 두 번째는 대선 끝나면 돌아온다고 하는데 은퇴를 할 요량이면 SNS를 딱 일단 닫아야죠. 활동을 딱 중단해야죠. 혹은 차기 정권의 어떤 총리를 맡는다는 것은 아마도 홍준표 쪽의 자가 발전적인 성격의 어떤 내용이 흘려진 게 아닌가 보도를 통해서 기자를 통해 흘려진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으니까 다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철저히 그 개인들과 단체의 자유이고요. 민주당으로 영입되는 것은 민주당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재명 후보가 연설 과정에서도 그렇고 당 후보로 공식적으로 뽑히는 경선 과정에서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비근한 예로 이병태 교수라는 분, 이분이 이제 홍준표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 기사까지 나왔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그것은 일단 기사가 나오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버리니까 당 차원에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권오을 의원의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권오을 의원은 이번에 TK 유세 과정에서도 굉장히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에 도움이 됐던 인물이다 보니까 당원들이 실제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김유정 의원님도 한 표 나왔습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김유정 의원님 총리로 추천합니다. 객관식인데 꼭 이렇게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갤럽 조사입니까? 주관식. 갤럽 보기 전에 리얼미터에서도요. 50%는 물론이고 51.9%가 나왔어요. 리얼미터는 좀 그 조사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신뢰도가 갤럽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51.9% 그리고 김문수가 33.1, 이준석이 6.6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이제 뭐 단일화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김문수, 이준석 합쳐도 40이 안 되잖아요. 단일화를 놓고 봤을 때 김문수를 떠나서 이준석 입장에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김문수가 나 포기할 테니까 네가 해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단일화 가능성 김영남 의원님 한번 객관적으로 개혁신당 소속을 떠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보는 단일화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다른 거를 보고 단일화를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선 이후에 합당한다는 얘기니까 합당한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통합된 국힘의 당권을 잡는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국힘 대선 경선 과정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나름 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4강에서 탈락 가능성도 있어 보였는데 결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국힘 쪽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권을 잡는 게 녹록지 않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변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친윤 쪽이 누가 더 싫어를 놓고 봤을 때 이준석이 더 싫어, 한동훈이 더 싫어 라고 봤을 때 한동훈이 더 싫어가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른바 이재희 전법으로 친윤 쪽에서 야, 너 밀어줄게.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김유정 의원님 사실 개혁신당의 뿌리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 일종의 분가 상태라고나 해야 될까요? 네, 큰 집 작은 집 같은 건데요. 예. 글쎄요. 이제 일단 단일화에 별로 득이 될 게 없으니까 현재는 그리고 피선거권을 얻어서 대선에서 첫 출전한 이 대선에서 또 최초로 설수를 해버린다. 그럼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라도 또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는데 자기 말을 번복하려면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명분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어렵다고 보고 더군다나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물론 이준석보다는 높게 나오죠. 그러나 중도층을 놓고 봤을 때는 또 딱 붙어 있어요. 네. 10몇 %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를테면 1등 후보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이준석 후보는 최초의 5.18 내일 모레 있을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본인이 어떤 우위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날 아마 토론회를 노리고 있겠죠. 그러나 단일화는 끝까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일화 조건은 이제 원칙만 놓고 보면 이기는 단일화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위 후보를 두 사람이 합쳐서 일단 이길 수 있느냐. 이 조건이 필요하고 A 후보와 B 후보가 지지도가 비슷하느냐. 김문수, 이준석이 지금 지지도가 비슷하진 않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단일화가 실제 시너지가 나서 후보 간의 교차 가능성이 있느냐. 즉 김문수의 지지자가 이준석을 지지할 수 있고 이준석의 지지자가 김문수를 지지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딜을 쳐가지고 자리라는 걸 줄 수 있느냐.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종필에게 국무총리를 줬던 것처럼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단일화는 다 떠나서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단일화에 감동이 있을까요? 저는 유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 생각에 문 닫기 전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독자 생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지지 강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은 87%, 김문수 지지층들은 86%, 이준석 지지층들은 42%?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상황 봐서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10%가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7%라고 따지면 7% 중에서 3.5%가 지금 어디를 갈지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야 이게 독자 생존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유권자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돈 문제도 제가 볼 땐 중요해요. 선거할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저는 문 닫기 전에 들어가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이준석에게 왜냐하면 이쪽에 남아가지고 뭐 민주당으로 올 건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럼 저쪽에 가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문이 싹 열려 있을 때 편하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깽깽이로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예,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프리님께서요, 캐비넷을 발표하셨네. 프리님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국회의장 추미애, 국무총리 유시민, 당대표 김민석, 법무부 장관 정청래, 공수처장 최강욱. 다 조각하셨네요. 예, 조각이 끝났습니다.